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사드리고 나면 좀 오랫동안 못 뵙게 되는데 오늘 시장 공부를 잘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 반발 매수인데요. 그렇죠. 어제 단서로 주셨던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어제 뭐 차익 매물, 그다음에 반발 매수 이렇게 했는데 네. 반발 매수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지수 반등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 0.8%, 코스닥 지수 0.6% 반등폭은 크진 않았는데 역시 뭐 기대했던 대로 반발 매수는 비교적 강하게 또 양호하게 들어왔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유동을 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초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단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또 오펙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을 인하를 좀 요구하는 이런 발언들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고 그런 것들이 오늘 국내 증시의 반등 장세를 이끌은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호재로 인해서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또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코스닥을 제외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고 파는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또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트럼프가 우리나라라든가 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또 대체적으로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계속해서 취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또다시 뭐 중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또 일본을 중심으로 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도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자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요 돌발적인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이 연휴 이후에 미미하게 점진적인 반등이 한번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좀 오르고 시장 분위기가 괜찮긴 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설날 연휴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겠고 언급드렸듯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강력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용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지배적인 걸 보게 되면 네.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연휴 이후에 장세가 좀씩 미미하게 우상향을 기르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단서로 제시해 주셨던 단어를 오늘의 증거로 만나보면서 한규수 매니저님의 시장 전망이 적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휴 이후의 시장 전략, 키워드는 어떻게 제시해 주실지 저희는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역시 추세 상승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듯이 네. 시장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지수가 우상향한다고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상승할 만한 장은 아니고요.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 경제 여건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런 공포스러운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고요. 또 미국 경기 지표가 다소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채권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형태들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좀 안정된 상태에서 오히려 반등세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럽 증시도 좋다고 했죠. 독일 증시가 여전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국내 증시도 이제 환율 원달러는 1,430원까지 하락하면서 상당히 많이 안정된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최소한 이 환율은 대통령 탄핵군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1,400원 초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연준에서는 이번 달에는 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거나 내지는 추경을 단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이런 호재들에 의해서 점진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이런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주변 여건 자체가 좀 더 개선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상향으로 또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분명히 진정됐죠. 최근에도 제가 확인시켜드렸듯이 외국인 매도는 진정됐고 외국인 매도가 진정된 상태에서 주변 여건 개선되면 외국인들의 추세적인 매수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역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주가 정말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지금 뭐 전력기기 관련주라든가 전선기기 관련도 많이 올랐는데 전선기기라든가 전력기기 관련주는 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요.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상승폭이 적었었던 조선이라든가 원전주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반도체는 이제 SK 하이닉스 정도는 보자라는 얘기를 해줬었죠. 그리고 엔터주라든가 또 일부 화장품 관련주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 최근에 건설주들 중에 현대건설이 좀 강하게 올라갔죠. 최근에 건설주 중에 장기수 낙폭과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현대건설의 반등과 더불어서 시장의 수급이 장기소의 낙폭 과됐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수급이 순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라든가 일부 화학주 섹터를 중심으로도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놓으셔야 돼요. 시장의 자금은요, 많이 올랐던 종목이나 부담이 있을 때 많이 빠졌던 종목으로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건설주들로 시장의 순환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은 아직 추세적인 반등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환 반등,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한번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건설주 같은 종목군으로도 시장의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주봉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 추세 상승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봉상의 주가가 단기로 올랐다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코스피 차트 주봉 차트인데요. 현재 주가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서 우상향입니다. 지금 이제 4주째 양봉이 형성되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4주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파르진 않지만 점진적인 반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설날 연휴 이후에 증시가 좀 더 우상향하는 추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이후에 이 우상향하는 흐름,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선과 원전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장기 소외 섹터도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이제 저희가 일주일 뒤에 우리 증시 거래가 네.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이 일주일 동안 포트폴리오 점검 전략도 좀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익률 탑5 바로 만나볼게요. 네, 현재 지금 탑5에는 이 조선주를 필두로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하나오션은 뭐 고점은 엊그제 높였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양환 흐름 보여줬는데 좀 일주일 동안 이 투자 전략 정비 좀 필요할까요? 뭐 일주일 동안 뭐 시장 자체가 뭐 계속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 일주일 동안 시장에서 나올 만한 변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조선주들을 언급드리면서 오히려 조정 장세, 조정 반락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를 해줬었고 네.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하나오션이 업종 대표주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가 살아있으면 나머지 종목들도 약간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결국엔 이 종목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상당히 강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결국엔 오늘 주가가 장 초반에 출렁거리다가 결국엔 막판까지 종가를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도 높은 상승세가 연출될 정도로 조선주에 대한 시장의 수급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한 성장 잠재력이 워낙에 크고 조선주 전반에 걸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LNG선을 중심으로 한 성장성, 미국의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성, 수혜 섹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조선주의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조선주들은 단기적인 조정을 위해서 저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대장주는 하나오션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올 때는 역시 뭐 접근 전략을 단행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서 지금 덜 올랐던 종목 중심의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죠. 어제 현대비포 같은 종목들 하락세 멈추는 시점에서 매수 전략도 언급을 드렸듯이 네. 현대비포 같은 이런 종목들 상대로 덜 올랐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조선주들은 그 연휴 동안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로 못 올랐던 우리가 조선주가 없는 분을 중심으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을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정비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개별 종목 리뷰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자, 오늘 하나 시스템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꾸준히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시스템인데
주가가 움직임이 굉장히 불안하죠. 주가가 지금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리뷰를 좀 더 해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하나그룹 내에서도 지금 하나오션은 방산과 조선 쪽에 모두가 양다리를 걸치고 나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방산주들과 조선주들이 엄청나게 시세가 났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지금 이 종목의 주가는 거의 못 오른 겁니다. 이 종목은 지금 2만 원 선에서 정말 장기간 동안의 횡보세를 기록했고 이제 바닥을 탈출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살짝이 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땡큐 하면서 저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보유 전략이 필요하겠고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뭐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니까 한번 계속해서 관심 있게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 유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서 이제 조선주 중에 HD 한국조선해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도 야금야금 오르다가 막판에 이제 그저께 밀려서 주가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하락세는 멈추고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죠. 자, 일단 차트 큰 흐름 보시게 되면 1차 상승의 횡보세가 나타나다가 지금 제가 원형으로 해놨는데요. 하나, 둘, 셋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1차적인 부분에서도 눌리고 나서 저점을 이기고 다시 올랐고 눌리고 다시 올라갔죠. 이번에 눌렸습니다. 눌리고 역시 다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횡보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한다는 관점보다는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반등 분위기가 좀 더 강화되거나 점진적으로 수급이 좀 살아날 때는 여전히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펼쳐나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요. 자, SKC 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의 시세에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볼 만한 종목으로서 SKC를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시세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는데 조정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유리기판과 관련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까지 조선주들 자체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강세가 진행되고 있고 하이닉스가 HBM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두권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SK그룹 중에서 SKC가 바로 유리기판 쪽에서 선두기업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마치 SK그룹이 반도체 시장의 이제 대장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는 그러한 조짐이겠죠. 그 유리기판 쪽에서 SKC가 가장 큰 선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출렁거림이라든가 이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에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좀 더 시각을 멀리 보고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뷰 하나시스템과 HD 한국조선해양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SKC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 선두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느 쪽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현대힘스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렇죠. 자주 강조해 주셨죠. 가능성이 높죠. 네. 제가 지금 뭐 자꾸 조선주 쪽만 제가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뭐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앞서 언급 들었듯이 요즘에 뭐 지금 뭐 그 유리기판 아까 말씀드렸었고 네. 지금 현재 그 전력기기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뭐 원전주라든가 전선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좀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종목을 언급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시세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난 상태에서 재료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춤을 추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잡고 있어도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주들은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고 그들 종목들은 이미 큰 재료를 바탕으로 뭐 1000% 이상씩 난 종목도 많죠. 아직 조선주들은 그런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조선주가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조선주 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조선주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자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현대힘스는 이미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나서 수익률도 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선박 곡블록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선박의 선미와 후미 쪽에 굉장히 그 굴곡진 부분들을 만들어낸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그걸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HD 현대중공업의 그 업체였었는데 자 일단 매각이 됐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따로 나와 있는 그 사모펀드 쪽으로 나가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독립형 탱크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본행조회를 생산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바로 이겁니다. 이 독립형 탱크 시장 LNG라든가 메탄올 같은 친환경 가스를 옮기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 분야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실적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 올해 2024년 실적이 2023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런 가운데 바로 이런 성장 모멘텀까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가장 큰 포인트는 1월 말에 이 회사가 이제 보유예수가 풀립니다. 사모판도로 매각이 되고 나서 보유예수가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2월 초부터 본격적인 기업 매각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호재고 그것 때문에 주가 좀 올랐었죠. 그런데 그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HD현대중공업 그룹의 업체였기 때문에 아마 HD현대그룹 쪽에서의 어떤 인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겠죠. 대그룹으로 피인수가 되게 되면 그 시세 분출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랐지만 우리가 한번 더 볼만한 종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선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개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 저점 찍고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이 종목도 중소형주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뭐 탑5 이제 순위를 봤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현재 주가는 이렇게 신규 상장 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눌리고 이제 바닥을 탈출하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이번에 눌리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만큼 추세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일단 11일 평선의 지지를 받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휴 지나고 나서 반등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구간 보유 전략과 함께 자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요. 자, 오늘 종가 19,630원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밀리게 되면 저가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자, 목표가 26,000원, 손저가 17,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현대힘스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섹터 조선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미 수익률 탑5에서 탄탄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연휴 동안에 물론 푹 쉬셔야겠지만 시장에 대한 예습과 복습 더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연휴가 길면 제가 꼭 무방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무방을 진행을 했는데요.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누르시고 오늘 녹화 방송은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 3종목을 분석을 드렸고 연휴 이후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 전망을 드렸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전력기기라든가 여러 종목군들, 유망한 종목군들과 경계를 해야 될 섹터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오늘 무료 방송을 참 정성스럽게 했으니까 자, 연휴 동안 쉬시는 시간에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 이후에 시장 우상향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셔서 꼭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